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장부동산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우리 이제 사전 공약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 이전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또 제가 어떤 늦작없는 얘기를 하면 또 말씀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끼리도 얘기하셔도 되고, 이런 컨텐츠로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과연 진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올까라는 물음을 많이 가지십니다. 저는 첫째로 부산으로 온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7월 3일에 기자회견 한번 하셨죠. 기자회견 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수도권 과밀에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수도권과 이제 좀 먼 지역으로 좀 계속 분산시켜 가자. 그리고 수도권과 멀면 멀수록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둘째로 이제 콕 집어서 부산으로 이제 해수부 이전을 얘기를 아예 하셨고, 여기서 이제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기관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여러 수혜를 보지 않았냐, 이게 지금 부산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부산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요 정책이자 이제 치적으로 나중에 이제 남게 될 수 있는 게 북구강로 개척입니다. 그럼 북구강로 개척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해안 도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해운 도시, 그리고 해운 수도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또 부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반감을 사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운대구 구의원 분들이 이제 회의하시면서 이런 이제 안건이 나왔었어요. 해수부 이전을 부산으로 빨리 이제 이전하게끔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뉴스와 언론을 타면서 이제 전국에서 갑자기 쭉 막 이제 했죠. 아니, 조도 못 먹는 부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박기훈 의원님께서 이제 해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자분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한번 공교롭게도 이름은 저랑 똑같습니다. 박기훈 의원님. 내용은 뭐냐면은,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를 1+1 개념으로 이전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하시는데, 저는 이건 또 말이 안 맞다 생각하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원래 부산 와가지고 그 대통령 이제 당선되시기 전에 사전공약으로 얘기를 하실 때,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에 해양수산부랑 HMM을 부산으로 내려보냈다 얘기를 하셨고,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동남투자은행을 이제 설립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하셨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다 아는 분들이 지금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게, 후보지가 또 어디 있었죠? 지금 뭐 속초, 여수, 목포 이런 쪽으로 차라리 보내라. 싫다는 부산에 왜 보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산으로 오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정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치라는 키워드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부산 같은데 이제 현황을 볼게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저번 지방선거 2022년도에 했거든요. 우리 이제 뭐 시장님들 이제 뽑고 한 내용이요. 전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전부 다요. 뭐 시장님부터 해갖고 전부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시고, 그 2년 뒤에 2024년도에 그 우리 총선이죠. 국회의원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부산 북구 갑의 전재수 의원님을 제외하고 전부 다 또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은 어떻게 다시 이제 우리 표심을 좀 가져와야 되는 위치가 맞는 게 첫째고, 여기서 지금 해양수산부 내정자로 이제 지목된 전재수 의원님이 그 아까 말씀드린 부산 북구 갑의 전재수 의원님입니다. 삼선 국회의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3선 전에 미리 이제 여러 이제 선거를 다시 좀 나갔다가 좀 잘 안 되셨던 부분이 좀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전재수 의원님을 지금 해양수산부 내정자로 해서, 저는 솔직히 나중에 부산시장을 나올 거라 보는데, 그 내정자분 기자회견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현재 맡은 바 소임에 다하겠다, 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안 하시죠. 다만 내년 6월이다 보니까 시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실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북구항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요소를 하려면은 지자체 분들과 교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부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 그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거는 제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우리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대권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잠룡이라는 존재를 항상 만들어놔야 돼요. 다음 대권이라는 걸 염두를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에 다음 대선 후보라고 거론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도 뭐 계셨고, 그 다음에 전 안재 그 지사님, 안희정 지사님, 그 다음 김경수 전 지사님,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임팩트가 좀 없어요. 하고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계엄 사태 때 좀 떴던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 정도로가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이제 잠룡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삼선 의원이자 이제 부산시장을 이제 거친 전재수 의원님까지 이제 거기에 고려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지레짐작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부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될 것 같고, 부산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 가정하면은 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가져갑니다. 정책, 치적, 부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부산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산을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방금 얘기 들어보시고 이걸 뭐 어떻게 정치랑 엮냐. 이런 내용은 아니다. 딴 데로 가야 된다.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같이 소통하시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 낭설처럼 이제 100% 부산으로 온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과연 이제 그 위치가 어딜까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당선되시자마자 해수부를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라 얘기했죠. 근데 해수부에서 피드백이 왔습니다. 뭐라 왔죠? 4년 뒤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임기 5년까지 어떻게든 견뎌보고 버텨보겠다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칼을 꺼내드셨죠. 2월 안에 무조건 가라. 그리고 12월에 가는 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너네가 직접 안을 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뭐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거랑 이렇게 보면은 일부 이전은 없다, 단기 이전은 없다, 한 번에 이전할 거다라는 공표가 이미 있죠. 그래서 12월 이전에 부산으로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서 12월 전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봐야겠죠. 임대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신규 청사라든지.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합한 후보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데 저는 이제 단발성 내용이라 그 내용을 이제 좀 비껴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과연 제가 궁금한 거는 신청사가 어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냐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습니다. 말씀 이제 주신 거 보면은 뭐 북항, 중구, 강서구, 동구, 남구, 영도 등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 상권의 강서구, 특히 강서구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후보지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먼저 북항.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죠. 해수부는 북항, HMM 우암동이 어떻겠냐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포인트는 뭐냐면 또 정책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7월 달에 박형준 시장님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보면은 삼선 부산시장에 출마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에서 이 정책과 치적을 이제 우리 지금 현 부산시장님인 박형준 시장님하고 나눌 생각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2030 엑스포를 원래 준비하던 데가 북항이에요. 윤 정부에 한번 손을 탔던 데기도 하고요. 박 시장님이 계속 관리하던 위치기도 하죠. 그래서 북항은 오히려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뭐 이제 중구나 동구 청사를 이제 중동구 청사를 이제 폐합하자 이거죠. 통폐합. 이 얘기도 이제 하시던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 제 인구가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청사 하나를 살려서 쓰는 게 어떻겠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자체분들과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민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껴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내용 때문에 중동구로 이전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크게 좀 어려워 보이고요. 셋째로 이제 남구 얘기가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적합하고 좋은 후보지로 보여져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 스타일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너무 집약적이고 이제 불균형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남구 같은 경우 부산 사는 분들 아시잖아요. 해수 동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해수 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 인프라 불균형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남구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좀 없죠. 청사를 남구로 보내면 또 남구로 또 몰릴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인 신항만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먼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넷째로 이제 또 거론된 게 영도죠. 영도 같은 경우에는 동삼혁신지구가 있어요. 동삼혁신지구에 가보면은 여러 이제 해양 관련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국립해양대학교가 있죠. 입지로 봤을 때는 최적합 입지긴 해요. 우리가 이제 영도가 섬이라서 많이 이제 내려앉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제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 요건이 좀 안 좋습니다. 영도는 원래 섬입니다. 섬이고 지금 다리 4개를 통해서 이제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교각이 붕괴돼 가면은 이제 육지와의 접근성이 어려워지는데 이런 정부 주요 청사를 과연 이 섬에 남겨둘 것인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리적 요건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왜 강서구를 적합한 후보지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신항입니다. 사실상 신항만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왜 부산항에서 신항만으로 항만을 이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대형 선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대형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수심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항만들은 그런 대형 선박들이 연안에 접안이 안 돼요. 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항만으로 간 거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왜 해수부를 지금 내려보내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북극항로 개척이에요. 북극항로 개척은 장기 노선입니다. 장기 노선이고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하는 건데 대형 선박들이 그 줄을 잃을 거죠. 그 대형 선박들 아까 말씀드린 신항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해수부 위치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항만 근처로 가야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북극항로 개척이 또 주 모토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쇄빙선입니다. 우리 5년 내면 이제 북극항로가 개척될 걸로 해서 연구를 하고 진행하는데 쇄빙선은 아직까지도 필수 요건으로 지금 많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조선업으로 발달된 데가 어디죠? 거제도입니다. 신항만 쪽은 거제도랑 굉장히 근접하고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강서구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강서구 이제 다른 인프라는 있냐? 현재로서 이제 서부상권은 부산에서 좀 낙후됐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위치이기도 하죠. 오히려 산단 쪽에 좀 몰려있다는 위치를 갔는데 반대로 이제 국책 사업인 에코델타 시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도 위치하고 있고 또 원래 기존의 서부상권이 또 아무리 그래도 부산이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주거 인프라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과 경남에서 진행하던 물류 인프라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기존 정책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번에 부산에서 10개 노선을 이제 지하철이죠. 이제 도시철도 10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가덕도 신공항에서 오시리아역까지 이어지는 BUTX선을 가장 1순위로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존에 이제 2030 그리고 2040 부산 기본계 같은 경우 동에서 서로 있는 노선이 가장 강성 노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동서의 지역 불균형화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다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서쪽으로 조금 더 키워보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있고요. 뭐 이제 이런저런 여러 내용들을 이제 봤을 때 서부상권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괜찮다. 여기서 정책 얘기를 하나 좀 더 하자면은 이번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5,200억 원 정도 지금 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예비비로 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삭감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원래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가져가고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강서구에 계신 분들의 원성을 사지 않으려면은 이 5,200억 원 정도를 대신해서 해수부를 또 이제 뭐 지원하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해양수산부라는 거는 새로 생기는 기관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세종에 있던 기관을 내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고 계신 우리 근무자들 분께서 굉장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스타일상 정책이 우선이신 분이에요. 오히려 정책을 우선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부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서구가 맞다고 이제 판단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제 낭설을 들어보시고 정말 늦작없는 색이라 이제 이 늦작없는 얘기라 이제 들으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뭐 목포 여수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얘기 남겨주시고요. 왜 그런지 저도 왜 거기를 또 얘기를 하시는 것이 궁금하기도 해요. 결론은 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장 부산 오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토론 한번 해보시게요. 앞으로 이런 논쟁거리 얘기하는 거 좀 이런 키워드로 여러 이제 좀 영상 올려볼 테니까요. 앞으로 계속 저랑 좀 소통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이거 또 추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하셔야죠. 예, 여러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